1번 문제. 2016년 3월 5일. 그러니까는 날짜로 보면은 지난 토요일 날 봤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 공개가 됐고요.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사이트가 인식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웹사이트로 일 때마다 로그인에 대한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을 향상시키는 거 됐는데, 쿠키예요. 답은 쿠키. 보여드릴게요.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옵션에 가보시면은요, 인터넷 옵션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삭제하는 내용이 나와요. 삭제. 쿠키 및 웹사이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제가 어느 네이버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디 패스워드가 컴퓨터에 남아요. 그걸 다음에 필요로 하면 쓰면 좋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쿠키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삭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삭제 명령을 걸었어요. 이렇게 삭제 명령을 걸면은,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라는 말도 나오고요. 다시 가서 여기죠. 얘를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기다리시면 한참 있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쿠키 정보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은 다음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불편할 수는 있는데, 뭐 깔끔하게 쓰는 방법이 그거죠.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를 또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즐겨찾기는 뭡니까? 즐겨찾기는 말 그대로 내가 어디 다녀야 될지. 자, 보세요. 즐겨찾기를 네이버를 가가지고 네이버를 즐겨찾기 하는 거는 사실은 그래요. 이건 뭘까? 문성실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인가 봐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참 난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 자체를 뭐 하면 된다? 즐겨찾기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죠. 웹 서비스는 뭡니까? 인터넷상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는 뜻이죠. 뭐 전자우편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검색 서비스라든지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히스토리는 뭡니까? 히스토리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상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번 페이지 목록이라고 있거든요. 오늘 어디를 다녔는지 이렇게. 어제는 어디를 다녔고 그저께는 어디를 다녔고 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히스토리예요. 기본이 20일간 기억을 하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종료할 때 그 히스토리를 삭제하라 그랬어요. 얘를 삭제하지 않으면 20일간은 기억을 해요. 최장 999일까지 기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저 혼자 쓰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 다녔는지 남들이 알면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용이 쓰는 경우는 이렇게 삭제 명령을 걸어 놓으면은 제가 이제 인터넷 창을 닫으면 자동으로 삭제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자, 멀티미디어 기법. 자,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픽을 하다 보면은 이 직선이나 직선, 그러니까는 가로 수평선이나 세로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거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원형 같은 거, 원 같은 걸 그리게 되면은 계단 현상이라고 해서 거칠거칠하게 보여요. 꺾이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면 아무래도 좀 보기 좋겠죠? 엘리어싱이라고 하는 것이 계단 현상 발생하는 건데, 요거를 안티 해주는 거니까는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다 이거죠. 맞는 말이고요.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이 3차원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시감을 더하는 기법 그랬어요. 우리가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쿵푸팬더 이런 거. 그럼 쿵푸팬더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색깔을 칠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렌더링이라 그래요. 렌더링.
이런 기법을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모델링은 뭐냐면 우리 3D 프린터 들어보셨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모를 그리고 원을 그리고 얘를 길게 빼고 그래서 3차원처럼 이렇게 보이게끔 막 작업을 해요. 디자인을 하는 거죠, 디자인을. 그런 걸 우리는 모델링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제 핸드폰 케이스처럼 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모델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용어가 달리 나온 거예요. 하나는 렌더링, 하나는 모델링. 디더링이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예. 머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법에 걸린 개구리 왕자. 잘생긴 왕자가 개구리로 변했어요. 마법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에서 왕자로 쫙 탈바꿈을 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A라는 얼굴에서 B라는 얼굴로 바뀌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머핑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티엘리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왔던 용어인데 이번에 이제 렌더링, 모델링 이란 용어들이 나왔고요. 뭐 그다음에 머핑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 답은 모델링이 틀렸다. 렌더링과 모델링의 설명이 서로 엇갈리게 해놓은 것 같아요. 좀 보셔야 되겠고. 3번 문제. 윈도우 7에서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위치를 재정렬하는 단편화 제거 과정을 통해서 디스크에서 파일 읽기 쓰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했는데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하죠.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아무래도 위치가 재조정되니까 빨리 움직이겠죠. 그렇죠? 디스크 검사는 뭐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고장이 났는지 이상이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게 디스크 검사죠. 그래서 검사를 해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있고요. 디스크 정리는 뭐예요? 컴퓨터 내에 불필요한 공간들을 삭제하는 기능이죠. 디스크 포맷은 뭡니까? 디스크의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작업하기 위한 그런 명령입니다. 답은 조각 모음이 맞겠고요. 정보라는 거를 기밀성이라고 했네요. 얘를 저해하는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가 뭐냐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답은 인터셉션, 가로채기다. 예. 가로채기는 농구에서 많이 나오죠. 막 드리블하고 나가는데 뭐 탁 공을 뺏어가는 것, 우리 인터셉션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A라는 PC에서 B라는 PC로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 있는데 통신 선로를 통해서 가고 있는 데이터를 빼가는 거예요. 예. 왜? 뭐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나쁜 의도로. 예. 자,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거 됐는데 한번 볼게요. 제어판에 가서요.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및 소리, 디스플레이 여기있네. 그랬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디스플레이는 뭐가 있나 보세요. 디스플레이 안에. 첫째, 모니터. 해상도 조정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해상도 조정하는 거 있고요. 설정 변경하는 거 있어요. 여기 나왔네. 그렇죠? 이건 뭐죠? 클리어 타입이라 그래서 이 모니터에서 글자가 잘 보이게끔 세팅하는 거예요. 이 글자가 잘 보이는지, 이게 잘 보이는지,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보이는지 저게 잘 보이는지 선택하는 겁니다. 난 얘가 좋아, 저게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자기 눈에 잘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기능도 있고요. 글꼴의 크기도 좀 크게 보이게끔 하는 거 있고요. 예. 근데 테마 기능은 어디 있어요? 개인 설정에 들어가면 테마가 있나요? 개인 설정에 들어가면 테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항목이 아니라 개인 설정의 테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테마 기능을 이용하면 바탕화면 그림 바꿀 수 있고요. 화면 보호기 바꿀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같은 문제는 렌더링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모델링 이런 거. 그 말들이 서로 빗나가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지금 테마 기능은 맞는 소리지만
디스플레이 항목에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예, 개인 설정에서 한다는 거. 그 다음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장치가 뭐 하는 거냐?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때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예.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라는 네트워크가 있고 또 다른 네트워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포구청 네트워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를 연결해 줘야 돼. 그럴 때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해 준다. 이거죠. 예. 많이 나왔던 용어들이고요. 7번 와이파이, 3G, LTE, 예. 이런 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음성을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IPTV는 뭔지 아시죠? 케이블 TV처럼 인터넷 통해서 방송 보는 거죠. 그 카톡에 보면 보이스톡이라고 있죠? 카톡의 보이스톡. 그게 그 MVOIP 이런 거예요. 모바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 기능이 있어요. 전화 기능이 있는데 그 전화를 하지 않고 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MVOIP 이런 거. 저번에 그냥 VOIP에 관한 시험 문제는 나왔었는데요. M자 하나 더 들어갔지만 일단 IPTV는 아니고요. IPv6는 뭡니까? IP를 부여하는 방법이 IPv4에서 그 개수가 부족하니까 IPv6으로 늘린 거잖아요. TCP/IP는 뭡니까? 우리 인터넷을 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2번 밖에 없다 이거지. 생소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EPROM. 제조 과정에서 한 번만 기록이 가능하며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제조 과정에서 한 번만 기록한다? 그 내가 필요할 때 한 번 딱 공CD처럼 한 번 기록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죠? 피롬. 자외선을 이용하여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다. 이게 EPROM이고요.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다. 뭐 그것도 피롬이죠, 피롬. 그 다음에 전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수정할 수 있다. 이거는 EEPROM. 롬은요, 마스크롬, 피롬, EPROM, EEPROM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EEPROM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얘가 발전된 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그 다음 데이터의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PNG는요 1600만 칼라를 씁니다. 256 칼라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사진의 품질 저하 없이, 즉 비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합니다. 비손실 압축 방법. 칼라가 달라요. 256 칼라를 쓰는 거는요 GIF. 정지 화상이라는 말이요 그림이란 뜻이에요. 이미지. 정지 화상. 동화상이 있고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 움직이는 게 있고 얘는 멈춰 있는 건데 얘를 우린 정지 영상, 정지 화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미지라고 해요. 예.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MP3. MPG1 동영상의 음성 부분으로 개발되었는데 압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소리가 좋죠. 음악 듣기 좋지 않습니까? MP3라는 거. 그렇죠. CD 수준까지 음질이 높아졌어요. 원래 CD로 듣는 게 더 좋은 건데 CD 수준만큼 올라가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AC3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영화 같은 데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우리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화면도 크고 또 소리도 좋죠. 막 그 돌비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돌비 시스템. 그 서라운드 소리 같은 거, 효과음들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만들 때 쓰는 게 AC3입니다. MP3는
그냥 스테레오 소리만 들리는 거고요. AC3를 이용해야 돌비 시스템이 연결이 됩니다. DBX라는 것도 있어요. DBX는 이제 동영상 코덱입니다. 전반적인 게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답은 간단하게 찾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게 나왔다라는 거. 10번 문제. 소프트웨어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판매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한 달씩 써봐라 하는 트라이얼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트라이얼 버전은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써보는 거예요. 어떤 하드웨어를 사고 어떤 거를 사면 무료로 끼워주는 거는 번들이라 그래요. 번들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그 슈퍼에 가면 우유 사면 야구르트 깨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번들이지. 번들 상품.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분산 처리 환경에 가장 적합한 네트워크 운영 방식이 뭐냐 하는 건데요. 초기에는 중앙 집중 방식을 썼었어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그 온라인 입금을 하거나 확인하려면 은행 본점에 있는 중앙 컴퓨터가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업무를 처리해요. 그러면 이제 지점에 있는 단말기에서 홍길동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면 본점에 있는 컴퓨터 통해서, 지금도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 더하기 3이 얼마지? 하고 내가 계산해 보고 싶어. 근데 5 더하기 3 자체를 계산을 못 하는 거야, 단말기는. 5 더하기 3이 얼마인지도 중앙 컴퓨터한테 물어봐야 돼. 중앙 컴퓨터의 역할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중앙 컴퓨터 집중 방식을 쓰다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라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손님, 서버는 서비스해주는 종업원. 즉 내가 사용하는 내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PC가 되고 네이버 컴퓨터는 서버가 되는 거죠. 서버한테 물어보고 궁금한 건 서버한테 물어봐서 처리하면 되고, 나는 나름대로 또 처리하고. 그게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을 지금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분산 처리 환경에서 가장 좋습니다. 즉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버에다 보내면 서버는 또 각종 데이터들 취합을 해서 또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게 분산 처리에 가장 좋은 거죠. 피어 투 피어는 뭡니까? 컴퓨터 대 컴퓨터끼리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네이트온 메신저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카톡처럼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쟤한테 보내주고, 쟤도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피어 투 피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분산 처리는 안 돼요. 아무래도. 반이중은 뭐예요? 반이중은 전이중, 반이중, 단향 뭐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심플렉스, 반이중은 하프 듀플렉스, 전이중은 풀 듀플렉스라고 해서, 우리 그 요약집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심플렉스라고 하는 단향은 라디오나 TV처럼 한쪽에서 보내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받기만 하는 그런 거고요. 전이중 방식은 인터넷이나 전화기처럼 보내면서 받을 수가 있어요. 대화하면서, 내가 말하면서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전이중. 반이중은 무전기처럼 보내고 받을 수는 있는데, 내가 보낼 때는 나는 들어야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거. 이게 반이중 방식이죠. 이거는 뭐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어떻게 꾸밀 거냐 하는 그 내용이죠. 답은 두 번째다 하는 거. 자, 12번. 컴퓨터 역사에 관한 거는 안 하겠다. 시험 문제에서 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1600년대에 계산기를 만든 사람인데요, 덧셈과 뺄셈만 계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파스칼의 계산기는 4칙 연산이 아니라 가감만 하는 거야. 덧셈 뺄셈. 그리고 라이프니츠가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라이프니츠가 1700년에 들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4칙 연산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천공카드 시스템은 미국의 통계학자인 홀러리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10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미국도 여지없이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뭐 당신은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뭐 집은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뭐 자가주택입니까? 아파트에 삽니까? 연립에 삽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번호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겼단 말이야. 남자인 사람 1명, 2명, 여자인 사람 1명, 2명 해서 일일이 다 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는데 약 7년 내지 8년 걸리더라 이거지. 근데 홀러리스가 뭘 만들었냐면요. 빳빳한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남자는 남자 자리에다 구멍을 뚫고 여자는 여자 자리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사십니까? 뭐 아파트입니까? 뭐 연립입니까? 그러면 거기다 필요한 데 구멍을 뚫었어요. 천공 구멍을 뚫었다 이거지. 그래서 그 구멍이 뚫린 종이를 집어넣으면은 센서가 읽어드리는 거야. 어디에 이렇게 불빛이 통과되면은 남자, 어디에 불빛이 통과되면 여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더니 한 3년 내지 4년 만에 해결을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쳤죠. 예. 우리 컴퓨터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홀러리스라는 사람은요. 자, 에드삭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거를 폰 노이만 교수가 논문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거를 채택을 해서 최초로 만든 컴퓨터가 에드삭입니다.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 전에 미국에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에커트와 머클리라는 두 교수가 애니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애니악. 근데 애니악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아니라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에요. 즉 더해라 그러면 더한다는 명령을 프로그램 매번 할 때마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더한다 뺀다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지금 인터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컴퓨터 실행하자마자 엑셀을 매번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설치하면 두고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넣어놓고 나서 쓰면 어떻겠냐 이거죠. 그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원리다라는 거죠. 예. 그 애니악을 만든 에커트와 머클리라는 교수가 에드삭이라고 하는 영국 컴퓨터에 밀렸죠. 그리고 나서 에드삭 이후에 에드박이라고 하는 에드박 EDVAC라는 에드박이라는 또 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세계 최초는 아니고요. 그러다가 1951년에 유니백이라는 상업용 컴퓨터, 즉 판매용 컴퓨터를 개발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개인이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국책 사업이에요. 국방 프로젝트에 필요한 거, 그래서 뭐 미사일 탄도 계산 이런 거 계산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든 건데, 유니박이라는 거는 이제 판매용 컴퓨터로 개발을 해서 이제 기업에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195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아까 EEPROM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를 발전시킨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번.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한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죠? 무슨 메모리?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예요. 자, 그 다음.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가상 메모리 기법이고요. 3번.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접근할 때 주소 대신에 기억된 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연상 메모리, 연관 메모리 기법이라 그래요.
예, 답은 네 번째죠. 요게 이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죠. 윈도우 7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게임 같은 거 있어요. 게임. 근데 이 게임이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없애느냐? 기본적으로 제공된 거를 안 쓸 때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걸 선택하는 거고요. 세 번째처럼. 엑셀처럼 없던 거를 새로 설치했다 이거지. 이런 엑셀을 제거할 때는 프로그램 제거에 가서 하는 거고요.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거를 안 쓰겠다라고 하면은 기능 사용 안함 이거를 하면 되고요. 예. 답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W3C에서 제안한 표준 안으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 비디오, 오디오 다양한 부가 기능과 최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렇게 한 언어가 있는데 HTML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인데 요게 이제 1, 2, 3, 4 하다가 현재는 5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HTML4까지는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을 보려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웹브라우저에서 제공을 안 합니다. 근데 HTML5라는 언어를 가지고 만들면은 웹브라우저 자체에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같은 걸 보는 거예요. 네이버에 가면 여러가지 동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 설치 안 하고도. 그래서 HTML5로 만든다. HTML5로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언어 중에서 VRML 이거는 뭐 할죠? 가상, 버추얼, 가상화 어쩌고저쩌고 하면 VRML 이걸 기억하신다 한다 그랬고, XML은 뭐 한다 그랬죠? HTML이라는 언어를 확장해서 쓰는 거라 그랬어요. 확장해서 쓰는 거예요. 예. 익스텐션 마크업 랭귀지라 그래서 요것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답은 세 번째. 자, W3C는 뭐냐? 이거지. 그러면 W3C는 뭐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HTML5든 VRML이든 XML이든 언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언어의 표준을 만드는 곳이에요. 표준을 만드는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w3c.org 그러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줄임말이에요. W자가 월드 와이드 웹 3개 들어가니까 W3 그 컨소시엄. 그 B1, A4 있잖아요. B형 하나, A형 4명 이렇게 모인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W3C. 여기에 보면 이제 스탠다드라 그래서 모든 표준화를 잡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표준화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여기 HTML이 있네요. 그렇죠? HTML도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HTML에 가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서부터가 이제 체계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깝깝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기 화면에 나라별로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한국. 그럼 카이스트로 연결할까요? 카이스트. 우리나라는 카이스트로 연결해서 거기서 뭐를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안 보여줄라 본데? 언젠가 보여주겠죠? 예. 자, 작업 표시. 작업 표시라는 건 뭐예요? 지금 밑에 보이는 이 내용이죠? 여기 위에. 제가 위에도 보여드리는데, 뭐를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뭐를 실행하고, 뭐를 실행하면은요, 이렇게. 뭐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작업 표시를 뜨는데요.
뭘 또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뭐 계속 뜨죠, 그렇죠? 계산기도 실행하고 메모장도 실행하고 다 실행하면은 저 위에 상단에 요렇게 가다가 더 해볼까요? 뭐가 있으려나? 학검사전 하나 더 실행해 볼까요? 또 실행해 봐야겠는데. 타자 연습 하나 더. 하나 더. 뭐 이렇게 많이 실행되지? 알약 설치. 계속 넘어가네.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된다 보세요.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자동으로 이렇게 시험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 자동으로 이렇게 얘가 두 줄, 세 줄이 되게끔 한다라고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 크게 자동 조정된다 그랬잖아요. 이 자동 조정되는 건 아니고 뭐다? 일반적으로 그냥 한 줄이면 한 줄로 그대로 묵혀 있는데 이전 다음으로 화살표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다시 원래대로 조정을 할게요. 에이씨, 뭐가 또 리뉴얼 한다네. 자, 1번 자동 조정되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그 다음 윈도우 7에서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려고 하면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윈도우즈 디펜더는요, 윈도우 7에서 제공해주는 백신이에요. 백신. 그래서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얘가 감지해가지고 차단시켜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려주기도 하고요. 자, 18번 네트워크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데이터, 그걸 덩어리라고 하죠. 패킷이라 그래. 패킷. 그런 데이터를 딱 보다가 이거 봐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지나가네. 그럼 그거를 딱 훔쳐가는 거, 이걸 스니핑이라 그래요. 스니핑. 예. 그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잘 나와요 이제. 예. 19번 가장 빠른 연산 단위가 뭐냐 하는 건데요.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피코세컨드가 가장 빠르네요. 그렇죠. 20번 프린터 인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 자, 어떻게 해결하는가 볼게요. 인쇄가 안 돼요. 인쇄 메뉴를 딱 걸었는데 인쇄가 안 돼. 그러면 프린터가 전원이 켜져 있는지 봐야 돼. 프린터 전원이 켜져 있는데 안 돼. 그러면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빠져 있는지. 근데 실제로 인쇄 명령을 걸면은요, 프린터의 전원이나 케이블 연결 상태를 확인하라고 나올 거예요. 컴퓨터 화면에, 모니터에.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껐다가 다시 켜봐요. 근데 또 인쇄해봤더니 또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한다? 드라이버를 다시 지우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의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한다? 청소를 해야 돼요. 헤드 클리너, 헤드. 노즐, 잉크를 분사해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잉크가 묻어가지고 찌꺼기가 생기면 막히거든요. 이걸 닦아줘야 돼. 또는 잉크통 자체를 교체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과정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스풀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스풀 에러가 발생한다는 건, 스풀이라는 거는 인쇄할 데이터를 프린터로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보조기억 장치로 보내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에서 인쇄할 데이터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인쇄가 다 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컴퓨터는 자기 일 하러 간다 이거죠. 그때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인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플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플러 서비스를 중지한다?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고요. 수동으로 인쇄한다는 말은 뭐예요? 뭐 타자기처럼 내가 찍는 거야? 자동 인쇄, 수동 인쇄. 말이 이상하죠, 이거는. 말 자체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스플러 서비스를 중지한다는 건, 스플러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인쇄 스플러 서비스가 있어요. 얘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플러가 발생하는 건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저장 공간이 보조기억 장치에 문제가 발생한 거겠죠. 그러니까 스플러 서비스를 중지하는 게 아니라 스플러 에러가 난 지역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인쇄 명령을 걸어야 되겠지. 근데 수동으로 인쇄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두 번째가 그 다음 문제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는 뭐예요? 이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색깔을 좀 넣어볼까요? 자, 여기는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서 소수, 정수 0.4부터 100점 사이에 오세요 라고 했어요. 색깔을 좀 달리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는 50 오케이, 뭐 70 오케이, 마이너스 6 안되죠? 왜? 0서부터 100 사이니까 100은 돼요. 근데 101은 어떻게 돼요? 안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는 똑같이 할 건데 미리 데이터를 먼저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똑같이 유효성 검사를 할 겁니다. 여기도 정수 0서부터 100 사이의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자, 여기다가 50 이상 없죠? 여기다가 150 안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입력된 거잖아요. 입력된 거. 입력된 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고치면 어떻게 된다? 안 되지. 그러나 이미 입력되어 있는 값은 뭐다? 유효하다. 이미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효성 검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원칙이에요. 예. 두 번째가 틀린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연이율 3% 1년간 50만원씩 적금을 부면 12번 적금, 즉 600만원 원금에 83,191원 이자가 붙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거를 1년에서 5년 단위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나올 건가? 라는 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 표죠. 고급 필터 아니잖아요. 고급 필터는 어디 조건을 써야 되는데 조건도 없잖아요. 통합은 뭐 하는 거예요? 김포공항, 뭐 인천공항, 부산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들 통합하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통합도 아니고요. 목표값 찾기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만기후 금액을 1,000만원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매달 적금액을 얼마로 넣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값 찾기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 표다. 표. 통합 문제. 통합 문제에서 이거. 데이터 통합을 하는데 요거예요, 요거. 원본 데이터 연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는 건데요. 이 원본 데이터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거다? 통합할 데이터가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쪽 지역에 있는 데이터하고 저쪽 에 있는 데이터하고 병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통합을 해가지고 만들 거야. 이런 거는 안 되고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 되는 건데 보세요. 다른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그런 만자.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원본 데이터 연결이라는 항목은 다른 통합 문서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통합 문서에 있는 경우에만 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죠. 예. 데이터 통합형하는 문제. 이건 뭘까요?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전기세가 3만원 이하이거나 가스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에요. 전기세가 3만원 이하, 가스비가 2만원 이하. 근데 같은 줄에 있으니까 뭐야? 3만원 이하이면서 가스비가 2만원 이하 이거죠. 근데 이거나 그랬잖아요. 이거나 하니까는 지금 이렇게 서로 줄이 달라야 되겠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건이 이렇게 못 걸어요. 조건을 걸 때는 반드시 뭐 어떻게 걸어야 돼? 항목이 가로로 나열돼야 돼. 근데 얘는 세로로 나열돼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나열돼 있죠. 이런 세 번째, 네 번째라는 말은 없어요. 이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A1부터 A2까지 영역을 선택한 후 채우기 핸들을 쭉 아래로 내려가세요. 어떻게 채우기 했나 볼게요. 자, 이거예요. 월요일 수요일이네요.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 수요일. 자, 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요일은 자동 증가하면 되죠. 자동 채우기가 되죠. 자, 2하고 3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일은요, 월화수목 금토일 일 7개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월하고 수요일이니까 2개 건너뛰는 거죠. 하나씩 건너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나올까요? 금 나오겠죠. 금 다음에는 뭐죠?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이 나오겠죠. 일요일 나오겠죠.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이고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 나오겠죠. 이렇게 2개씩 건너뛰는 거니까 이렇게 화요일이 나오는 거예요. 26번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을 했는데 막 입력을 하고 ES 키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취소가 되죠? ES 키를 누르고 엔터가 아니라 ES 키를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취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글자를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방향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A의 첫 번째다 쓰고 나서 오른쪽을 가면 어떻게 된다? 여기다 이렇게 쓰고 나서 오른쪽을 가면 A의 첫 번째니까 오른쪽 B의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자, A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죠? A 두 번째로 가요. 그 다음에 C의 다섯 번째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홈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홈키. 홈은 앞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C의 다섯 번째 앞은 C의 첫 번째가 아니라 A의 다섯 번째예요. A, B, C, D 순서로 나가니까 왼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A 다섯 번째로 와야 돼요. 근데 C의 첫 번째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홈키 누르면 왼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C의 첫 번째가 아니라 뭐다? A의 다섯 번째다. 메모.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거기다 메모를 입력했어요. 자, 여기다가 뭐 메모 해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메모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때 메모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저 검토 탭에 가서 메모를 삭제하라 그럼 삭제가 돼요. 아니면 지우기에 가서 메모를 지워라 이렇게 하면 메모가 지워지는 거예요. 서식 지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서식을 지우면 뭐가 돼요? 서식이 지워지죠. 딜리트 키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용만 지워지는 거죠. 서식을 지우면 서식만 지워진다는 거지 메모는 안 지워져요. 두 번째, 메모도 함께 지워진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예. 28번 보안센터에서 이겁니다. 자, 개발도구에 가면 보안센터가 있는데 매크로 보안에 가보면 4가지가 떠요. 4가지. 모든 매크로 제외, 모든 매크로 제외인데 알림을 표시할 거냐, 알림을 표시 안 할 거냐, 근데 서명이 된 것만 가져올 거냐, 아니면 모든 매크로는 다 가져와도 좋은데 권장하지 않는다, 위험하기 때문에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모든 매크로 포함인데 이게 아니죠. 위험하니까 권장하지 않는다고 써 있었잖아요. 모든 매크로 포함이라는 글자는 있는데 괄호가 틀린 거지. 괄호가 엑셀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괄호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복사. 우리 복사 어떻게 해요? 셀을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끌고 가면 뭐가 돼? 이렇게 끌고 가면 이동이 되죠. 컨트롤 X를 누르면, 자, 컨트롤 X 누르면 이렇게 점점점점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가서 붙이기, 그럼 일로 온단 말이야. 클립보드에 최대 24개 항목이 저장된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필요하면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대. 자, 그 다음 선택된 셀 영역을 이동할 위치로 들어가는 동안에는, 자 보세요. 끌고 가면은요 내용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용은 안 보이고 테두리만 보이잖아요. 딱 갖다 놓는 순간 내용이 보이는 거죠. 끌고 가면은요 원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크기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복사를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하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컨트롤 키 눌러서 들어가면 복사가 되죠. 쉬프트 키 누르고 끌고 가면 뭐가 돼요? 이동. 네 번째 보기가 틀린 겁니다. 매크로에 관한 설명. 매크로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죠. 매크로 1, 매크로 2 이런 식으로 자동 부여가 되고요. 이때 우리는 뭐 합계, 이렇게 서식하고 변경할 수 있고요. 컨트롤하고 영문자를 쓰죠.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숫자는 조합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2번 문제도 우리 많이 풀어봤던 내용이고요. 네. 31번. 이게 뭘까? 해볼게요. 어디에다 하라고? A 6번째 셀에다 이렇게 하라는데, 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입력할게요. 제가 이거 보고요. 홍명, 중간, 주말, 85, 90, 100, 80, 60, 80, 85, 95, 76, 85. 이름은 제가 빼고요. 자,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까 여기 데이터, 여기 숫자 영역은 뭐로 하래요? 점수로 하래. 요거를, 자, 보세요. 점수 이렇게. 얘를 점수로 입력했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는 에버레이지라고 했어요.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덱스가 뭔가 볼게요. 인덱스는 점수라고 되는 이 블럭에서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 90이네? 인덱스는요, 블럭을 정해줘 놓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이니까 뭐예요? 90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가장 큰 값은 또 얼마입니까? 여기서? 100이 가장 크죠? 90과 100의 에버리지 평균 구하는 거예요. 90과 100의 평균이니까 95지 뭐. 95. 여기서 두 번째 줄 첫 번째니까 90이고요. 가장 큰 값은 100이니까는 90과 100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예요. 95가 나오는 거죠. 예. 자, 이건 뭡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가 뭡니까? 성별 코드죠. 이 성별 코드를 가지고 1이면 남자, 2면 여자. 1번 아주 좋은 함수죠. 그렇죠? Hlookup이나 Vlookup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참조 코드가 있어야 돼. 참조 표가 있어야 되는데 표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번 Hlookup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인덱스는 뭐라 그랬어요? 어느 범위에서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야? A의 첫 번째가 뭔데? A의 첫 번째가 주민등록번호야. 거기에 B1에 있는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는 거기 줄에 여덟 번째 칸이래. 칸이 한 칸밖에 없잖아, 지금.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덟 번째 칸 타령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덱스 틀린 거고요. 라이트는 뭐예요? 오른쪽에서 8개 잘라라 이거예요. 대시 1, 2, 3, 4, 5, 6, 7 8개를 잘라가지고 얘가 1이네. 얘는 8개인데 어떻게 1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라이트도 틀린 거죠. 중간에 낀 거를 찾아야 돼. 8번째 한 개를 찾는 거는 미들 함수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 다음 머리글 바닥글 설정하는 건데 이거예요. 자, 보기에 가보시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현재 여기는 1페이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있고,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가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들어가면 머리글 입력하고 꾸미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머리글을 선택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아니라 뭐다? 머리글 바닥글 따로따로 보는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하는 거죠. 답이 네 번째가 틀린 말이다. 짝수행에만 색깔을 집어넣게 하는 거래요. 요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로우는 뭐냐면은요, 로우는 내가 지금 몇 번째 줄입니까? 묻는 거예요. 줄번호. 현재 위치의 줄번호를 찾는 게 로우고요. 컬럼은 뭐냐면 현재 위치의 칸 문자, 몇 번째 칸인지, A번째, B번째, C번째 칸인지. C번째 칸이면 3 홀수고, 두 번째 B번째 칸이면 2니까 짝수고 이런 거죠. 자, 1번은 뭐냐면요, 해당 줄이 홀수인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어떤 수를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MOD 나머지가 1이면 홀수예요. 그렇죠? 2번이 정답입니다. 해당 줄이 짝수인지 묻는 거고요. 3번은 뭐냐면 해당 칸이 홀수 번째 칸인지 묻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해당 칸이 짝수 번째 칸인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해당 줄이 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짝수 번째 줄만 색깔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는 조건을 이렇게 써야 돼. 2번처럼 써야 답이 된다 하는 거죠. 잠깐 쉬는 시간 좀 갖고 나서요. 35번부터 이어서 할게요. 한번 볼까요? 35번에 지금 요게 몇 개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자, 과연 몇 개가 나올까? 카운트는 뭐죠? 숫자 세는 거죠? 여기 숫자가 몇 개 있어요? 1번에 앞에 1이 있죠? 다음에 참은 뭐예요? 글자죠? 아니죠. 일단 true는 뭡니까? true는 1이에요. 다음편의 1도 숫자처럼 보이죠? 엔터 한번 봅니다. 몇 개가 나오나 보죠. 3개로 나오네요. 참이라는 것만 빼고, 참이라는 거 빼고. 자, 그럼 얘는 또 몇 개 나오나 볼까요? 얘는 몇 개가 나오나 보세요. 카운트 A니까 뭡니까? 다 세는 거죠? 4개 있잖아요, 이 안에 4개. 카운트 A니까 다 세는 거잖아요. 글자든 숫자든 뭐라도 세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뭡니까? 맥스.
여기서 8이라는 숫자가 가장 커 보이는데 다운표에도 숫자 10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최대값이 10이다. 이거 라운드는 뭡니까?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죠. 220이 되나요? 여기에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250이 안 넘어서 200이 돼버렸네. 그렇죠? 예. 답은 세 번째가 맞는 거다. 특이하게 나왔어요. 좀 어렵게 나왔네요. 이거는. 일단 2번은 알겠고 4번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아니라 10의 자리 반올림이니까 소수점은 안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2번은 4개가 나올 거라는 건 맞고요. 4번은 틀렸고 1번 아니면 3번인데 카운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운트. 여기 숫자가 하나일 거다. 3번은 10이고 8이고 3인데 숫자는 8하고 3 3개밖에 없으니까 8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를 답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대부분 1이라고 써서 틀릴 수 있을 거라고. 36번 컨트롤 N 누르면 뭐가 되죠? 새로운 통합 문서가 만들어지고요. Shift F11번 누르면 뭐가 됩니까? 자, Shift F11번 누르면 워크시트가 하나 들어가네요. 통합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다? 워크시트를 새로 만든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각 기능 창그룹이니까는 여기네. 그렇죠? 새 창은 뭡니까? 현재 활성화된 문서를 하나 더 열어줘요. 현재 활성화된 문서 자체를 하나 더 열어. 왜? 하나는 시트 1번 보고 하나는 시트 2번 보고 싶어. 창을 좌우로 나눠가지고 왼쪽 창에는 시트 1번을 1, 4분기 내용을 보고 오른쪽 시트 2번은 2, 4분기 창을 보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볼 때. 틀 고정을 하면 뭐가 됩니까? 나누기를 하면 뭐가 돼요? 나누기. 현재 워크시트를 상하 좌우로 나눠서 보는 거죠. 자, 틀 고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른쪽에다 선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얘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데 만약에 성명은 내가 그대로 여기 성명은 좌우로 움직일 때 넘어가지 않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성명 오른쪽에다 놓고 틀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좌우로 넘어가더라도 성명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자, 성명 왼쪽에 틀 고정할 수 있어요? 성명에 A번째 있잖아. 제일 왼쪽에 있는데 어떻게 왼쪽을 가냐고. 오른쪽에 가져가야죠. 오른쪽에.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줄은 보여야 되거든. 그럼 첫 번째 줄이 아닌 두 번째 줄에다 틀 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줄 위에다가 고정하라 그러면 첫 번째 줄 위에가 어디 있어? 그렇죠. 왼쪽인데 왼쪽은 A번째가 제일 왼쪽인데 그거 왼쪽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틀린 말이다. 차트. 자, 이 차트는 뭐가 들어갔나 좀 볼게요. 자, 보세요. 이 차트는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 합계니까는 이렇게 차트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차트 들어갔어요. 이렇게 차트가 들어갔다고. 오른쪽에는 합계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1번, 2번이 계열이 겹쳤어요. 겹쳐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주눈금선이 있고요. 주눈금과 주눈금 사이에 보조눈금이 보입니다. 남과 여자가 들어와 있고요. 전체를 한 게 아니에요. 저 오른쪽에 합계는 빼고 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남자 여자 합계가 다 들어갔으면 막대가 3개가 나와야지.
남자 여자 막대 두 개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합계라는 항목은 오른쪽에 합계라는 항목은 안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전체를 차트에 작성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거 뭔가요?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거 되는데 눈금선 없는데? 요렇게 뭐가 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가 있어야 되잖아. 가로 여기 사이사이에 뭐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눈금선은 없잖아요. 그렇죠. 데이터표는 밑에 있고요. 데이터표는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 있죠? 오른쪽에 레이블이 있고요. 갑축 제목이 있네요. 갑축 제목이 있어요. 눈금선은 없습니다. 자, 추세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세선을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 이런 원형 그래프나 도넛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거는 둥그러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방사형도 안 돼요. 근데 네 번째는 된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풀어보신 소감이 어때요? 보심 소감이. 문제가 수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연습 문제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면 됩니다.